예, 안녕하세요. 북유럽 신들의 세상 속으로 담당 PD 홍동욱입니다. 오늘도 이제 찾아와 주신 이제 천수민 씨 인사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북유럽 신화 이야기를 들으러 온 천수민입니다. 예, 이 북유럽 신들의 세상 속으로는 이제 제가 안희니 선생님의 북유럽 신화 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내용들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방송으로 벌써 이게 8회네요. 벌써 8회나 됐나요? 벌써 이제 지난번에 음, 베오울프 얘기를 했었죠. 네, 드디어 이제 신들의 이야기에서 인간 영웅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기 음, 시작했는데요. 좋네요. 오늘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인간 영웅, 음, 시구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구르드. 네, 시구르드. 이 시구르드라는 영웅은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정말 몇 없는 인간 영웅들 중 하나인데요. 네, 이 시그루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은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음, 이야기를 들어가서 이 시그루드가 어떠한 모험을 통해서 영웅이 되는지 그리고 시그루드의 비극이란 어떠한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할 때 노래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예. 지난번에 이제 로키가 또 이제 시작은 신들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네, 로키가 이전에 오딘이랑 회니르와 함께 그 이제 길을 가다가 쇠고기를 발견해서 황소를 발견해서 네, 그 쇠고기를 이제 익히려고 하는데 안 익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그 셋이 약간 좀 이제 친하게 좀 인간계 미드가르드를 좀 잘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네, 이번에도 또 이제 그런 미드가르드를 셋이서 관광을 다니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음, 이 미드가르드에는 어떤 한 이제 프레이드마르라고 하는 마법사가 있었는데요. 네, 이 마법사에게는 아들이 세 명 있었습니다. 음, 이 세 명의 아들 중에서 오트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오트르는 이제 아버지에게서 마법을 배워서 이제 변신 마법을 음, 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이제 강가에서 수달로 변신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물놀이를 하다가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수달이요? 네, 수달. 왜 이제 하필 수달일까요? 수달 귀엽죠. 귀엽긴 하죠. 수달이 좋아한다 봐요. 수달을 이제 변신해서 항상 놀고 다녔는데 이제 로키, 오딘, 회니르가 이제 평상시처럼 관광을 다니다가 이제 프레이드마르의 집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네, 지나가다가 그 집을 발견해서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질가는 나그네에 항상 있는 일이죠. 하룻밤 재워주세요 했습니다. 프레이드마르는 손님들을 이제 환영을 했는데요. 이때 로키가 잠깐 그 저녁 식사 전에 나갔다가 옵니다. 네, 강가에 산책을 가는데 거기에 한 마리의 수달이 이제 편안히 자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음, 그래서 로키는 돌팔매질로 그 수달을 잡고 수달을 해체해서 가죽을 벗긴 다음에 아이고, 그 가죽을 가져왔습니다. 고기와 함께. 그래서 저 앞에서 강에서 수달을 잡았다. 이 음, 수달 가죽도 정말 품질이 좋은 것 같다라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일행들과 프레이드 마르에게. 네, 프레이드 마르는 이제 그 딱 보고 알았죠. 그게 자기 아들이라는 거를. 바로 이제 마법으로 이제 오딘과 회니르 그리고 로키를 마법으로 포박을 했습니다. 어, 마법으로 제압했어요. 네, 화날만 하죠. 아들 어, 아들이 야생동물로 이제 변신해서 돌아다니는데 확실히 네. 그것도 좀 오해를 사기가 쉽긴 해요. 아니 그렇죠. 오해라기보다 왜 하필이면 수달로 그러니까. 좀 이제 변신한 거라는 티를 좀 내고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음, 그래서 이제 로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거는 내 아들이라고 어떻게 감히 음, 네가 내 아들을 이제 사냥해서 그 가죽을 벗겨올 수가 있냐 음, 라면서 로키에게 극심하게 화를 냅니다. 로키는 정말로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의 아들인 걸 전혀 몰랐다 음, 라면서 내 잘못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게 해달라 라면서 이제 배상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금으로. 네. 금으로 이제 합의를 보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오트르는 내 아들의 배상금을 줄 거면은 음,
저 네가 죽인 그 아들의 가죽을 거기 그걸 가죽 안에 금은 보화를 다 담고 그럼에도 넘쳐가지고 가죽이 전혀 안 보일 정도의 그런 금은 보화를 가져와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예, 흔히 이제 봉지 있잖아요. 봉지에 내용이 가득 차고 근데 그 내용물이 넘쳐가지고 봉지 자체도 묻힐 정도면은 이거는 상당한 양이긴 그렇죠. 하죠. 상당하겠네요. 근데 로키는 이제 집에 그런 만한 현금이 없었어요. 현금이랄까 그런 금은보화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로키가 배상금을 준다 하니까 이제 오딘과 회니를 인질로 잡고 로키에게 보상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거를 줄 만한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로키는. 그래서 바다의 신 란을 찾아갑니다. 바다의 여신. 란. 네, 란이라는 이름의 바다의 여신을 찾아가서 이 바다의 여신이다 보니까 그 낚시도 자주 했단 말이죠. 란이 그물로 낚시를 하는 걸 유명했는데 아, 신이 그물로 낚시를 하나요? 네, 그물로 낚시합니다. 저 손으로 잡을 줄 알았는데 그냥. 네, 그래서 란에게서 이 란이 가진 그물, 예, 아마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물이겠죠. 이 그물을 빌려서 이제 어떤 안드바리라고 하는 난쟁이가 사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네. 이 안드바리 역시 또 마법을 써가지고 어떤 생물로서 그냥 이제 물놀이 하는 걸 즐겼는데요. 네. 예, 이 안드바리는 이제 물고기였습니다. 예, 물고기로서 강가를 헤엄치고 다니는 게 취미였어요. 그리고 이제 로키가 그 마법 그물을 가져왔죠. 네. 예, 안드바리를 그물로 붙잡았습니다. 예, 안드바리를 그물로 붙잡은 로키는 이제 지금부터 널 죽일 거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은 그 네 목숨값으로 그 네가 가진 황금들을 다 내놓아라 라면서 삥을 뜯습니다. 예, 이제 자기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예, 급하죠. 금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난쟁이의 삥을 뜯기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쩌겠어. 난쟁이는 이제 자기 목숨을 위험하니까 하는 수 없이 자신의 금을 전부 내놓기로 합니다. 예, 신이 이제 삥을 뜯긴다는데 이걸 참 어이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자기 목숨이 제일 우선이죠. 근데 이제 로키가 충분한 금을 챙겨서 가려고 하는데 안드바리의 손에 한 황금 반지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그 금반지도 이제 내가 전부 다 내놓으라 했지 라면서 이제 황금반까지 뺏어가려 합니다. 안드바리는 제발 이것만은 제발 로키님 제발 이것만은 봐주세요 하면서 애걸볼까 하는데 안돼 당장 내놔 하면서 억지로 황금반지를 빼갔습니다. 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로키의 삥뜯기에 이제 안드바리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니놈이 가져간 그 반지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그 반지의 소유주는 절대 행복하게 안 될 거야 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반지에. 왜 로키가 아니라 그 반지에 저주를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게. 아마 로키가 역시 좀 상급 신이다 보니까 로키 자체한테 못 내린 게 아닌가 싶네요. 예, 반지는 사물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로키는 반지를 가지고 이제 그 프레이드마르에게 집으로 돌아갔고요. 집에서 그의 요구대로 오트르의 수달 가죽으로 만든 그 주머니에 황금을 다 쌓고 가서 주위에 황금으로 또 금은 대화로 이제 산을 쌓아서 그 금덩이 금 무더기죠. 무더기 속에 완전히 이제 가죽이 묻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오딘이 이 금반지 뭐 좋아 보이네 하면서 자기가 하나 빼돌리려고 해요. 챙겨놨습니다. 프레이드마르가 이제 황금을 다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이 황금 무더기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는데 야 여기 수달에 수염이 하나 삐져 나왔잖아. 이것도 금으로 가려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황금을 뭔가 또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이제 로키가 오딘이 빼냈던 반지가 하나 남았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반지가 하나 더 있었지라면서 다시 오딘한테서 그 반지를 뺏어서 이제 그 수염에다가 이제 반지를 끼우니까 이제 수염이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프레이드마르는 그걸로 만족을 하고 보상은 충분히 치러졌다. 라고 해서 신 3명을 풀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스스로 문제를 벌였던 이제 로키가
그리고 오딘 회니르는 네.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아스가르드로 돌아갔고요. 네. 이제 이 황금으로 시작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음. 이제 신들의 역할은 끝나고 이 인간들 사이에서 드디어 이야기가 진행이 되네요. 음. 아까 안드바리가 저주를 내렸던 반지의 소유주는 지금 아버지인 흐레이드 마르잖아요. 그렇죠. 이 아까 삼형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오트르의 동생들 음. 파프니르라고 하는 동생과 이제 레긴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파프니르와 레긴은 흐레이드 마르가 그 이제 형의 그 죽음에 대한 배상금으로 음. 이제 금 무더기 정말 금은 보화를 이제 받아왔으니까 네. 이제 좀 형이 죽긴 했지만 그래도 신이 났습니다. 엄청난 재산이 들어왔으니까. 형과 맞바꾼 재산이죠. 그렇죠. 2억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프니르와 레기는 네. 흐레이드마르에게서 자신들의 몫을 요구를 했어요. 3등분을 하자 가족끼리. 했는데 흐레이드마르가 거절해요. 아니 이거는 그 오트르 내 아들의 그 이제 죽음에 대한 보상금이니까 내가 다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만만치 않네요. 네, 아버지도. 그래서 이제 파프니르와 레기는 이것이 당연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죠. 예, 아니 저거는 이제 우리 가족이 받은 것인데 왜 그 아버지만 다 독차지를 하냐? 이러면서 파프니르가 레기는 꼬드깁니다. 그냥 아버지 죽여버리고 우리가 둘이서 이등분하자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레기는 올컨이 그런 수가 있었구나 라면서 또 바로 승낙을 하고요. 승낙을 하네요. 네, 승낙을 합니다. 레기는 이제 뒤에서 흐레이드마르의 뒤통수를 쳐서 네. 이제 살해를 합니다. 네, 막내 동생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네. 막내 동생 레긴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파프니르에게 자 이제 둘로 나누자 했는데 이제 파프니르는 그 마법으로 된 헬멧이 있었거든요. 이 헬멧을 쓰고 네. 용으로 변신했어요. 네. 용으로 변신하더니 이 아버지를 죽인 페류나 자식 이 황금은 내가 다 가져가겠다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파프니르는 자기 이제 실행범이었던 레긴을 페류나라고 이제 욕하면서 자신의 황금을 모두 가져갑니다. 네. 예, 모든 황금을 이제 챙겨가서 이제 그 황금을 동굴에 보관하고 스스로도 그 동굴에서 용의 모습으로 그 황금을 지키는 이제 파수꾼이 됩니다. 레기는 이제 형이 힘으로 용이 된 모습으로 이제 황금을 뺏어가다 보니까 이걸 저항할 도리도 없고 도망쳐서 이제 덴마크에 있는 이제 왕의 성으로 가서 대장간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네. 예, 이제 드디어 여기서부터 시구르드 우리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네요. 시구르드는 이제 시그문드라고 하는 전사 아들이었는데요. 네. 이 시그문드는 효르디스라고 하는 이제 아내와 좀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 효르디스도 두 번째 아내거든요. 네. 이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보니 시구르드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구르드 이제 시구르드가 아직 그 효르디스의 뱃속에 있을 때, 효르디스가 아직 임신 중일 때, 네. 시그문드는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아이고. 그 가문의 이제 보검도 이제 완전히 부러져 버리고, 네. 이제 유품으로 부러진 보검만이 가문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직 임신 중이던 효르디스는 다른 덴마크의 왕자 알프라고 하는 덴마크의 왕자와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 이후에 시구르드가 태어나게 됩니다. 시구르드는 이 덴마크의 왕의 양손자죠. 네. 덴마크의 그래서 이제 시구르드는 뭐 딱히 부족하게 생활하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없었긴 하지만 양아버지가 있고 이 덴마크의 왕인 그러니까 이제 효르디스가 새로운 남편이죠. 새 남편의 시아버지 이제 히알프레크는 이제 시구르드를 이제 한눈에 봤을 때부터 눈이 범상치 않다. 얘는 장차 엄청난 놈이 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시구르드는 이제 왕성에서 살면서 좀 호기심이 많은 아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쏟아냈대요. 네. 모험을 다니고 이제 신경 쓰이는 것들은 전부 다 살펴보고 그러다가 왕성에 있는 대장간에서 레긴을 만나게 됩니다.
레기는 시구르드에게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었고요. 네. 예, 왕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딱히 시구르드에게 해가 되는 것 같진 않아서 그냥 냅뒀다고 합니다. 이 레기는 시구르드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사이좋은 동네 아저씨, 예, 삼촌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시구르드는 점차 날이 갈수록 많이 건장하게 좋은 청년으로 컸고요. 네. 이제 시간이 그만 훌쩍 뛰어넘어요. 예, 벌써 어른이 되었어요, 시구르드가. 아우 시간이 빠르네. 예, 장성한 시구르드는 이제 레긴에게서 여러 가지 좀 조언도 받고 그랬어요. 이제 인생의 선배로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듣고 그러는데 네. 뭐 이제 레긴이 푸는 썰 같은 것도 들었겠죠. 이제 아니 내가 황금을 어쩌다가 얻게 됐는데 형이 날 배신하고 지금 용으로 변신해서 그 황금을 전부 다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얘기는 빼고 그 부분은 빼고 네. 예, 형이 배신해서 황금 닭채가 다 같은 내용을 원래 자기가 억울한 부분만 기억이 나거든요. 예, 아니면 애초에 형이라고 얘기 안 했을지도 몰라요. 사악한 용이 뺏어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 그 외에도 이런 조언도 있었어요. 그 시구르드가 말이 없으니까 너는 그 여기 왕성에 살면서 네 말이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겠냐 하면서 왕에게 말을 달라고 해라 네. 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시구르드가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네 말을 가져도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말을 가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좀 이제 좀 그건가요? 부잣집에서 이제 약간 좀 재벌 3세가 그 할아버지 나 나 자가용 좀 하나 좀 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래. 그러니까 너 아직 없던가? 그래 가져가 하나 해서 마구간에서 말 한마디를 이제 골라서 가져갈 수 있게 합니다. 부럽네요. 예, 바로 이때 이 말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 마구간지기가 이제 시구르에게 살짝 빗뜸을 하는데요. 네. 가장 작은 말을 골라라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말. 예, 마구간지기는 사실 오딘이었어요. 인간으로 변장한 오딘이었는데요. 또딘이네요. 또딘. 예, 또딘. 또 이제 시구르드를 어릴 적부터 좀 눈여겨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가장 작은 말을 골랐더니 그 말은 오딘의 애마인 슬레이프닐의 후손이었습니다. 예, 이제 시구르드가 좀 지극정성으로 키우다 보니까 네. 이제 처음에는 가장 작았지만 이제 크다 보니까 정말 최고의 말로 변했던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레긴에게서 조언을 받고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는데 네. 어느 날 시구르드가 다 컸으니까 레긴이 내가 이전부터 얘기하던 그 사악한 용을 우리끼리 잡고서 그 황금을 우리 둘이서 가지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시구르드는 흔쾌히 이제 어릴 적부터 그 사악한 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보니까 네. 흔쾌히 승낙을 하죠. 그래서 이제 레긴이 너를 위한 무기를 만들어 주겠다 라면서 검을 만듭니다. 이제 대장장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레긴이 어떤 무기를 만들어도 시구르드가 그거를 모루에다가 바위 혹은 모루에다가 휘두르니까 검이 먼저 쪼개지는 거예요. 검이요? 네, 검이 먼저 쪼개지는 거예요. 네. 검이 부러져 버리니까 이제 이거는 안 된다. 좀 더 강력한 무기를 달라라고 레긴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몇 번을 만들어도 시구르드에게 맞는 무기는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네. 이때 어머니 효르디스가 이제 아버지의 유품, 예, 그 부러진 검 있죠. 전쟁에서 부러진 검을 네. 가지고 이제 시구르드에게 건네줍니다. 그 칼날을 이용해서 레긴이 다시 이제 대장간에서 다시 별이니까 이제 그람이라는 이름의 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네, 그 그람은 모루 같은 거를 내리쳐도 이제 끄떡없는 정말 튼튼한 검이 됐고요. 시구르드는 그제서야 만족하고 이 그람으로 사악한 용을 잡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레긴과 시구르드는 파프니르를 쓰러뜨리러 향합니다. 산속으로.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레기는 시구르드에게 도움을 하나도 안 줬어요. 시구르드 혼자 이제 싸웠거든요. 시구르드는 우선 동굴에 산다 했잖아요. 파프니르가. 네. 파프니르를 관찰했습니다. 이 파프니르는 동굴에서 이제 정해진 시간마다 정해진 길을 따라서 호숫가에서 물을 마신다. 루틴이 있네요. 예, 루틴을 파악을 하고 네. 며칠에 걸쳐서 이 루틴의 그 길 아래에 이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구덩이를 파놨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 자신이 들어가서 그 루틴이 돼서 이제 파프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길을 지나가겠죠. 그죠? 지나가는 그 용에다가 이제 밑에서 심장을
그람으로 팍 하고 찔렀습니다. 어휴. 예. 이제 단 한 번의 기습 그것만으로 이제 파프니르는 쓰러졌고요. 이때 시그루드는 그 한 번 이게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네.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파프니르를 쓰러뜨렸습니다. 레긴 숨어서 이제 보고 있던 레긴이 이제 시그루드에게 잘했다라면서 동굴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확인을 하고 네. 이걸로 나는 최고의 부자다 라면서 좋아합니다. 이제 시그루드가 어떻게 할지 레긴에게 물어봤는데 네. 갑자기 레긴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또 시작이네요. 황금은 이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너한테 말해줬으니까 넌 이 정도 황금을 얻을 수 있었던 거야. 너 내 명령에 따라야 돼. 그렇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용의 심장을 구워다 난 좀 한 사람 잘 테니까 넌 이 용의 심장 좀 굽고 있어봐.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레긴이 진짜 한숨 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좀 긴장이 풀렸나 본다. 그래서 시그루드는 좀 이제 아저씨의 태도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끼긴 했지만 네. 일단 군말 없이 용의 심장을 뜯어다가 이제 굽기 시작합니다. 불에다. 그런데 이제 용의 심장이 잘 구워졌는지 이건지 확인하려고 손가락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네. 근데 당연히 뜨겁죠. 손가락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굽고 있던 고기를 손가락으로 만지면. 그래서 뜨거 하면서 그 손가락을 자기 입에다 집어넣었어요. 대인 손가락을. 네. 뭐 당연한 행동이죠.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찔러 넣었을 때 용의 심장에 그 핏물이 네. 그 시그루드 손에 닿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용의 피를 조금 마셨어요. 시그루드가. 그러자 이제 갑자기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바로 짐승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게 그냥 짹짹짹거리는 게 아니라 새들이 생각하는 바가 그대로 시그루드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 새들이 하는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사실 이 레기과 파프니르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진실 그리고 이 황금이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레긴이 그 용의 심장을 어째서 구우라고 한 건지 용의 심장을 자기가 먹고 시그루드를 처리하려 한다라는 것이었죠. 새들을 통해서 이 진실을 알게 된 시그루드는 네. 잠을 자고 있는 이제 레긴도 형의 곁으로 같이 보내졌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모든 없죠. 황금은 이제 시그루드의 몫이 되었습니다. 시그루드는 이제 여행을 이제 명예를 위해서 네. 용을 쓰러뜨린 그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더 큰 영예를 위해서 혹은 이제 또 전승에 따라 다른데 새들이 말하길 저 불타는 산에 엄청난 미녀가 잠들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미녀를 만나러 갔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행을 떠납니다. 네. 여행을 떠나서 어떠한 산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새들이 말한 불타는 산에 잠자는 미녀였어요. 그 산 자체가 정말 불타는 게 아니라 산불이 난 게 아니라 거대한 불이 산을 둘러싸고 있는 거였어요. 불로 된 벽이. 이거를 돌파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고 당연히 이제 말도 같이 뛰어들을 말도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넌 적이 없었는데 이제 시그루드가 데리고 다니는 말 그라니 회색이라는 뜻이거든요. 회색 말인데 슬레이프니르의 후손. 이제 신들의 피를 이은 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라니는 그 용맹함을 가지고 시그루드와 함께 불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그루드가 최초로 그 불의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으로서 안쪽을 살펴보니까 바위 위에 웬 갑옷으로 된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갑옷을 입은 사람이 도대체 뭐지 해서 헬멧 벗겨보니까 여자예요. 그게 공주인가 보다. 그래서 갑옷도 이제 벗겨보니까 갑옷을 왜 입고 있고 해서 갑옷을 벗겨보니 이제 여성이 갑옷을 입은 채로 잤잖아요. 네,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갑옷을 벗겨봤어요. 그제서야 이제 여성이 잠에서 깹니다. 이 여성이 이 왜 갑옷을 벗겼는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현대의 감성으로는 신화적 감성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안 깼을까요, 여자분은? 여자는 이제 브룬힐드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발키리였는데요. 발키리는 이제 오딘이 따르는 하급 신들로 이제 전장에서 죽은 사람들을 바랄라라고 하는 곳을 데려가
나중에 종말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스카우트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브린힐드는 네. 이제 오딘이 약간 좀 어떤 인간들의 왕에게 승리를 약속했어요. 이 두 명의 왕들이 전쟁을 하는데 한쪽 왕에게 승리를 약속했어요. 근데 브린힐드는 그 반대쪽 상대방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거예요. 그래서 오딘의 눈 밖에 나가지고 이 잠에 빠지는 가시를 그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잠에 드는 저주에 걸려버린 건데요. 그래서 브린힐드는 거기에서 이제 예언을 받게 됩니다. 너는 거기서 잠을 자고 있다가 불의 장벽을 뛰어넘고 오는 자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죠. 그래서 브린힐드는 또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했어요 아마.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과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네. 이어지진 않는다. 시그루드는 이제 또 전승에 따라 시그루드는 이제 새들에게서 그 예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도 하는데요. 이미 알고 있었군요. 물론 이제 전승에 따라서 좀 오래된 이야기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게 그렇죠.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시그루드에 대한 전설은 역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와전되는 일들이 많고요. 어느 게 원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갑옷도 역시 그 그람 정도의 명검이 아니면은 벗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가죽 끈 같은 걸로 묶여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가죽 끈을 자를 수 있는 그람 같은 명검을 가진 자, 그리고 불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자 해서 시그루드가 딱 맞았던 거죠. 당연히 시그루드와 브린힐드는 사랑에 빠졌고요. 네. 시그루드는 한동안 그 산 속에서 지냈습니다. 브린힐드와 단 둘이서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뭐 살만 했나 보네요. 그래도. 네,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둘은 결혼을 약속하고, 근데 결혼하기 전에 네. 이제 시그루드는 좀 더 큰 명예를 원했어요. 내가 브룬힐드와 결혼하기 전에 좀 더 큰 명예를 가지고 당당하게 영웅으로서 결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브룬힐드에게 잠시 일단은 떠나겠다 하면서 그 금은보화를 전부 얻었잖아요. 시그루드가. 네. 거기에 있던 작은 반지를 하나 줍니다. 브룬힐드에게. 프로포즈인가요? 그렇죠. 이제 결혼 약속도 했으니까 결혼을 약속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시에도 반지로 이제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 프로포즈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풍습이 있었는지. 어쩌면 이거에서 유래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황금 반지를 브룬힐드에게 준 채로 시그루드는 다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네. 이번에 도착한 곳은 시그루드 브룬힐드를 뒤로 하고 떠난 곳은 이제 부르군트라는 나라였습니다. 부르군트 나라에 도착한 시그루드는 당연히 막대한 부를 가진 짐 속에 금은보화가 산더미 같이 있고 용을 쓰러뜨리는 적이 있는 영웅, 잘생기기까지 했어. 그 영웅 시그루드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왕성에서. 근데 당연히 1등 사윗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정말 누구나 자신의 사윗감을 원할 텐데 이미 시그루드는 자신과 브룬힐드가 라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서 또 자랑하고 다녔어요. 네. 네, 자신 나 이렇게 예쁜 약혼자가 있다라면서. 할볼 줄이네. 네. 그런데 이제 부르군트의 왕비 그림힐드는 이제 너무 시그루드를 사윗감으로 원했어요. 네. 쟤를 너무 사위로 삼고 싶다. 근데 여자친구가 있다네. 어떻게 하지? 포기하면 되는데 없애야죠. 그림힐드는 기억을 지우는 술을 시그루드에게 먹입니다. 그래도 기억을 지우네요. 예, 기억을 아예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그 불을 애초에 브룬힐드를 죽이려면은 그 불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누가 넘어가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시그루드가 브룬힐드에 대한 가진 기억을 다 지워버립니다. 브룬힐드에 대해서 잊어버린 시그루드는 그대로 이제 그 나라의 공주 구드른의 대접을 받으면서 구드른이 이제 시그루드를 유혹하여 둘은 사랑에 빠지게 돼요. 시그루드는 결국 구드른과 사랑에 빠져 그대로 결혼. 아이고.
부르근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드룬의 오빠들이죠. 네. 군나르와 호그니라고 하는 이제 천암들과도 의형제를 맺고 우리는 평생 이제 같은 편이다라는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시구르드는 벌써 시작부터 네. 당신에 대한 마음을 결코 이제 잊지 않겠소라는 그런 맹세가 브리니드에게 반지를 건네주면서 떠났는데 바로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브리니드는 이제 시구르드에게 몇 가지 마법을 알려줬는데요, 유용한 마법을. 이 중 마법 중 하나가 음료에 담긴 저주를 해제하는 마법이에요. 근데 시구르드는 이걸 못 쓰고 저주 걸린 음료를 마셔버렸죠. 한 번만 더 의심했어. 예, 그거를 마법을 걸기만 했더라도 기억을 그러니까요. 잃을 일은 없었을 텐데. 예, 계속해서 이야기 듣기 전에 우선 네.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네. 예, 이 노래는 이제 다비치의 사랑과 전쟁. 네. 예, 오늘의 이야기에 맞는 여름을 적절하죠. 네. 예, 듣고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 있잖아. 넣었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아 누구랑 있었냐고. 야! 아니거든요. 나 집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밥 해줬거든요. 두 번 다시 바람 피지만 네가 매달려 만난 거잖아.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니? 내게도 정말 멋진 남자들 가끔은 내게 다가와 흔들릴 때도 있어. 넌 몰라.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 어제 너 누구랑 있었어?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 네가 다른 여자와 있었다고. 솔직히 너 한 번 말해봐. 나보다 더 매력 있니? 아니면 이제 내가 너는 지겨운 거니? 두 번 다시 바람 피지만 네가 매달려 만난 거잖아.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니? 내게도 정말 멋진 남자들 가끔은 내게 다가와 흔들릴 때도 있어. 넌 몰라.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 거짓말 오히려 내게 재미없어. 오늘부로 우린 망했어. 화내지마 아주 잠깐. 우리 너무 완성 커플 킹 왕창. 도끼는 듣지마 후덜덜. 우리 사람 we belong together. 넌 나의 태양 넌 나의 바다. 나를 정말 이상해.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내게 장미꽃을 선물했던 너. 다른 여자와 있었던 게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나에게 더 잘해준 걸 몰랐어. 두 번 다시 바람 피지만 네가 매달려 만난 거잖아.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니? 내게도 정말 멋진 남자들 가끔은 내게 다가와 흔들릴 때도 있어. 넌 몰라.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 두 번 다시 보기 싫지만 널 잡으려도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가 너를
다비치의 사랑과 전쟁 듣고 왔습니다. 네. 예, 이번 정말 질척거리는 사랑 이야기에 좀 많이 마치 진흙탕의 사랑을 보는 듯한 그런 네. 오늘에 딱 맞는 노래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잃은 시구르드는 군나르와 행복한 결혼 생활에 빠지게 되고요. 네. 그동안 브리니드는 여전히 이제 시구르드가 돌아오기만을 이제 기다리며 테피스트리를 짜고 있습니다. 시구르드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의형제 처남이 네. 가장 큰 처남인 이제 군나르 음. 또 이제 결혼을 이제 해야 될 나이죠.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 상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브린힐드가 이제 상당한 미인이라고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네. 브린힐드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네. 이제 불타는 산으로 찾아갑니다. 음. 이 불타는 산으로 찾아간 군나르는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말을 타고 그 불의 장벽을 건너려 했는데요. 네. 상당히 망설였죠. 군나르 자신도 음. 불의 벽으로 달려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달려들려 했는데 말이 안 움직여요. 예. 군나르 스스로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각오를 정하고 달려드는데 말이 안 가. 그래서 시구르드의 명마인 그라니를 타고 이제 다시 가려 합니다. 네. 다시 가려 하는데 그라니가 이번엔 말을 안 들어.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지? 브린힐드에 가서 이 청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청혼을 할 수 있을까? 그 결과로 마법으로 시구르드의 모습을 군나르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시구르드가 군나르를 변장을 했어요. 마법으로. 그렇게 해서 시구르드는 자신의 말 그라니를 타고 불의 장벽을 뛰어넘어 네. 이제 처음으로 갔던 기억 두 번째인 거를 까먹고 처음으로 그래서 브린힐드 앞에 나타납니다. 브린힐드는 처음에는 이제 거부를 하죠. 나 자신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결혼 약속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군나르로 변장한 시구르드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고 있지 않나.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불을 건너오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맹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했어요. 실제로 이제 브린힐드는 그 불의 장벽을 건너온 사람과 결혼한다라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의 말이 맞긴 했어요. 맞아서 그 청혼을 승낙을 합니다. 실제로 시구르드가 안 오기도 했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불타는 산을 떠나서 이제 부르근트로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 하루아침에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캠프지를 세우고 이제 천막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제 시구르드와 브린힐드는 동침을 하게 됩니다. 동침하게 되는데 이제 시구르드는 군나르의 모습이잖아요. 네. 이제 군나르가 이제 처남이니까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신과 브린힐드 사이에 검을 두고 이제 온갖 핑계를 댑니다. 그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다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침대에 둘이서 눕지만 둘 사이에 칼을 두고 이제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경계선을 긋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가는 길에 또 브룬힐드에게 반지가 있잖아요. 시구르드가 건네줬던 반지. 네. 시구르드는 이제 군나르가 원래 주려고 했던 반지를 이제 브룬힐드에게 주면서 원래 있던 시구르드가 준 반지를 다시 가져갑니다. 네, 반지를 교환한 거죠. 그렇죠. 교환해서 시구르드는 이 반지 이제 그대로 브룬힐드는 군나르가 준 반지를 가지고 있고 시구르드는 원래 줬던 반지를 다시 회수를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부르근트로 귀환한 시구르드는 이제 브룬힐드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군나르와 다시 교대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변신을 풀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모습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죠. 예, 브룬힐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제 남친이 결혼을 하자고 잠시 떠났는데 그 사이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네. 그 사이에 다른 남자가 와서 청혼을 하는데 해서 시집을 갔는데 거기 결혼식장에서 바로 그 전 남친이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상당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러네. 이제 결혼식이 이제 시구르드는 군나르와 브르닐드의 결혼을 축복했고요, 진심으로. 네. 이 결혼식이 끝난 바로 그때 시구르드의 기억이 돌아옵니다. 아 하필 그때? 브르닐드와 결혼 약속을 나눴었던 사실, 네. 서로 사랑했던 사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음. 하지만 어쩌겠어, 자기는 이미 군나르를 브르닐드와 이어주고 그러면서 또 이제 구드른과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는 상황인데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생각하는 시그루드는 모른 척을 하기로 합니다. 네. 상당히 영리하네요. 네, 여기서 이제 다 모든 것이 기억났어. 나 하는데 이미 구드르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억을 잃는 동안 사랑을 빠졌고 이제 떠올리는데 실제로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현재 가족을 버릴 수 없어서 시그루드는 애써 모른 척을 합니다. 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브리닐드와 구드르는 이제 둘이서 함께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예, 둘이서 물가에서 놀고 있는데 이제 구드른이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브리닐드가 발견을 합니다. 그 반지가 눈에 익어서 자세히 보니까 몇 년 전에 이미 그 이전에 시그루드가 자신을 줬고 몇 년 전 남편이 자신에게 반지를 주면서 그 교환해간 그 반지였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놀라서 어째서 구드론이 그 반지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구드론이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구드론이 왜 그 반지를 가지고 있냐? 군나르가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분명 이거는 내가 시그루드가 준 거다. 우리 남편이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건 분명 난 분명 군나르에게 줬다. 그걸 왜 시그루드가 가지고 있지? 원래 그야 당연히 그 브리닐드한테 그 불타는 장벽을 넘어서 간 게 시그루드니까. 우리 오빠가 그렇게 용감할 리가 없잖아. 라면서 자신의 이제 오빠를 까물어서 우리 남편이 더 대단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월감을 챙기려 합니다. 구드르는 어지럽네요. 예. 예, 우리 남편이 더 대단하거든. 하면서 네 남편 괄호 이제 자기 오빠. 그래서 브루닐드는 그런 정말 별것 아닌 이유로 진실을 알게 돼요. 진실을 알게 돼서 브루닐드는 방에 틀어박힙니다. 네. 예, 진실을 알게 된 그 충격으로 예, 남편 군나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브루닐드가 밖으로 나오도록 설득을 시도를 해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성공을 하지 못했고요. 브루닐드는 며칠이고 계속해서 방에 처박힙니다. 그럴만하죠. 예. 그래서 결국 시그루드도 나섰어요. 시그루드 나서서 브루닐드를 이제 다시 방에서 기운을 살리도록 설득의 시도를 해보는데 시그루드는 이 과정에서 사실 나는 지금 기억을 되찾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다고 맹세했으니까 지금의 가족을 포기하더라도 당신과 다시 그 맺어도 괜찮다라는 이제 자신의 지금 현재의 가족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브루닐드는 이를 거절하는데요. 결국 시그루드는 그 설득에 실패한 채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날 브루닐드는 드디어 방에서 나와서 군나르를 찾아갑니다. 남편이 왕을 찾아가서 어젯밤 시그루드가 자신의 방에 찾아와서 나를 덮쳤다. 그래서 그 시그루드를 죽이던지 아니면은 내가 죽겠다. 어떻게 할 거냐? 그 시그루드를 고를 거냐, 나를 고를 거냐? 라면서 이지선다를 강요를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제 가지지 못하는 건 아니죠. 이 시그루드는 이제 자신에게 돌아오겠다 가족을 버리고서라도 돌아오겠다 했는데 그냥 다 부숴버리겠어가 된 거예요. 예, 브루닐드는 군나르에게 그렇게 정말 죽음의 이지선다를 강요를 했고 말 그대로. 예, 군나르는 이제 분명 동생의 남편이자 의형제인 시그루드에 대한 우정도 분명히 있었어요. 예, 자신을 위해서 브루닐드 현재의 아내를 이어주게 한 친구고
사랑과 우정 사이. 예. 그런데 아내가 더 소중했어요. 그렇죠. 예. 음.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음. 아내가 그 시구르들을 안 죽이면은 자기 살아가겠다 하니까 음. 시구르들을 죽이기로 합니다. 네. 하지만 의형제 맹세를 하면서 서로 항상 이제 아군이었다라는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네. 군나라가 직접 죽일 수는 없었어요. 음. 그래서 그 의형제 맹세를 하지 않은 가장 막내 동생, 이제 막내 동생인 이제 그 구토름이라고 하는 동생에게 시구르드를 암살하도록 시킵니다. 음. 구토름은 시구르드가 잠든 틈에 시구르드에게 칼을 찔러 넣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용을 죽였었던 영웅답게 시구르드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음. 반격을 해서 구토름도 죽게 이제 반격의 일격을 달려 둘이서 동기어진합니다. 둘 다 죽었어요. 암살자도 암살 대상도. 하지만 그렇게 시구르드가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브룬힐드는 시구르드의 아들, 시구르드와 구드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네. 시그문드, 할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시그문드를 브룬힐드는 직접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죽이고 이제 저택에 불을 질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구르드의 아들 시그문드, 그리고 구드룬의 이제 막내 오빠인 막내 오빠, 이렇게 셋이죠. 구토름, 네. 구토름 이렇게 세 명을 불 속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그 불 속에서 다 죽었어요. 예, 브룬힐드가 정말 좀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미친년. 이거 삭제할게. 삭제. 이거 안 되겠다. 미친년은 안 되겠다. 가장 이제 좀 광적인 사랑을 하지 않았나. 예, 상당히 좀 결국 이런 비극으로 시구르드가 기억을 잃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또 게다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 잊어버린 여자친구를 자신의 처남과 이어주는, 거의 사랑과 전쟁 한 편 지금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아쉬운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네. 이 이야기에는 아직 생존자가 있죠. 네. 구드룬. 구두로 있죠. 예, 구드룬은 하룻밤 사이에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그래서 막내 오빠까지 잃었어요. 게다가 그거를 지시한 거는 자기 가장 큰 오빠예요. 이 구드룬에게도 이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 더 기다리고 있긴 한데요. 네. 예, 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할 만한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참 상당히 길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드룬이 나중에 훈족의 아틸라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했던 훈족의 통치자가 있거든요. 네. 아틸라에게 시집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이에 대한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우리 라디오에서는 분량상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이 벨숭사가라고 하거든요. 이 시구르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이야기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예, 지금도 이 막장스러움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 한류 드라마 못지가 않은데 당시 사람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예,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달이 되면서 여러모로 좀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생겨나고 했던 이 노래는 1200년경에 중세 독일에서 하나의 시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구전 동화 같은 거를 하나의 시로 정리한 음유시인들이 있었는데, 이 작가들 역시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누가 썼는지는 명확하지가 않고요. 네. 그저 지금의 헝가리나 오스트리아 그쪽의 출신들이 쓰지 않았나라는 추측이 좀 있습니다. 당시 시대상 같은 것도 좀 반영해서 살짝 수정이 되었고, 네. 해서 그것이 바로 니벨룽의 노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니벨룽의 노래를 또다시 이제 1870년대 네. 이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독일의 작곡가가 바그너요. 예, 니벨룽의 반지라는 이름으로 오페라를 만듭니다. 이게 수십 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이 노래를 작곡하는데 네. 그만큼 리하르트 바그너의 정말 인생 역작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유명한 니벨룽의 반지. 여기에서 이제 시구르드는 먼저 니벨룽의 노래 이렇게 중세 시대 때 시로 쓰여지면서 독일식으로 먼저 이름이 바뀌었어요. 시구르드는 지구르트라는 이름이 되었고,
이 지구르트가 다시 니벨룽의 반지로 쓰이면서 이제 지크프리트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등장인물들도 이름이 바뀌었었죠. 그쵸. 뭐 이제 시구르드가 가지고 있던 검 그람은 발목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고 네. 또 이제 브린힐드도 이제 브린힐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용 파프니르도 이제 파프너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등 여러모로 이름은 이제 비슷한데 좀 이제 다른 마치 평행세계 같이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차이점으로 이제 시구르드와 다르게 지크프리트는 이제 용 파프너를 퇴치하면서 그 피가 온몸에 튀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튄 피가 온몸에 맞으면서 정말 용과 같은 단단함, 튼튼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무기에도 손상을 입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이 온몸에 피가 묻을 때 등에 보리수나무 잎 하나가 이제 피부에 등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피가 그 잎사귀 때문에 그 등의 한 부분에 닿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 부분이 그 약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시는 아킬레스라고 하는 이 영웅이 태어날 때 이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스틱스 강에 몸을 담궜는데요. 네. 이때 스틱스 강에 몸을 담근 부위는 정말 단단한 부위가 되어서 상처를 입지 않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잡고 있었던 발목만은 이제 물에 묻지 않아서 이제 약점이 되어 아킬레스건이 되었다고 하죠. 이 이야기가 상당히 좀 흡사한 예, 그런 분위기를 보이는 게 아무래도 중세 시대 때 이거를 다시 어레인지를 하면서 그에 대한 좀 영향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는 것 싶습니다. 같아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시구르드의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예, 시구르드 젊을 적에 사악한 용 파프니르를 해치우고 네. 예, 자신에게 좀 배신을 하려던 친하게 지내던 아저씨 레긴도 쓰러뜨리고 금은 보화를 얻어서 영웅이 되었지만 예, 아름다운 여자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약속했지만 기억을 잃어서 비극에 휘말리게 되는 기구하네. 예,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 북유럽 신화에서는 이렇게 좀 초인적인 존재, 이제 용을 쓰러뜨리는 그런 인간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역시 좀 기독교적인 색채를 좀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편으로 우리 북유럽 신들의 세상 속으로는 이제 마지막 회 아이고 예, 신들의 전쟁 라그나로크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네. 예, 신들의 종말 라그나로크 어떤 이야기가 될지 예, 다음 주까지 이제 마지막 회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예, 오늘은 이제 수민 씨의 신청곡 프로미스 나인의 위고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미 난 너무나도 들떠 비행기는 no 스피드 속에 check-in 난 너를 몰래 hashtag 너와 함께면 나 어디라도 좋아 1초에 훌쩍 여기저기 가기라 내 손 잡아 한여름밤의 피서같이 우리들만의 파도 타기 볼 게 우린 너무 많아 하루 종일 더 깊이 빠져 어느새 시간이 멈춰 온종일 내게 설레 가까워진 것만 같아 Come with me now 넌 어디까지 가길 원해 잠깐만 둘이 조금 더 멀리 Follow me now 너와 함께 가볼래 We go we go we go we go 말해봐 what you want you want what you want you want oh 더 크게 what you want you want what you want you want oh Come with me now 난 너와 함께 가볼래 We go we go we go we go 푸른 밤새를 light 웃음은 분위기에 물들어 차이를 펼쳐진 오션 우리 패션 시작된 motion 웃음이 번져 비밀스레 그려지는 미래 우린 같이 이렇게 또 밤새 나를 따라 너를 따라 한 발 두 발 날아가 종일 빙도는 주말같이 끝을 모르는 파도 타기 할게 우린 너무 많아 Oh my mind 다른 발걸음을 맞춰 우리 둘 사이를 채워 다시 또 turn around 내게 설레
지르지만